안녕하세요. 낙하책TV의 하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오늘 현대차, 기아자동차가 급등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3일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서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삼성전자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을 좀 보시고 확인이 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7월 3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영상이 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이 가게 되면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갈 테니까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관심 종목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7일날 여기 보시면은 무료 카톡방에도 다시 한번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언급을 드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빼주는 그런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뜻이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혹시 이 방송을 좀 보시다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일에 말씀드렸고 7월 7일에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현대자동차의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자리가 언제쯤 되느냐, 이 자리 쪽과 좀 되겠고 7월 7일 또 이 자리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것은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눌림목 공략을 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그 뒤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눌림목 관련해서 우리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잘 됐던 부분이고 또 오늘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8.18%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6.82%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현대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주도를 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분명히 제가 이제는 내연 자동차 시대로서 볼 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그 육성된 산업으로 해서 어떤가요? 다시 한번 움츠렸던 그 산업들, 움츠렸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항상 반복이 되면서 왔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성장주들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1차 밴드에서 직장 생활에 계신 분이고 또 2차 밴드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 1차 밴드에서의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소차 쪽,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의 그 관련된 부품들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많이 나가고 있다. 오히려 이 기회 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성장주로서 보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2차 밴드를 운영하신 분도 지난달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갑자기 물량이 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에 올라갈 거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본 거죠. 지금 이제 실적은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지금 우리가 이미 제 주변에서의 이야기를 통했을 때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분기 쪽에는 특히 이제 7월달 쪽에서의 수주 쪽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 이제 그 기사가 좀 나왔었죠. 유럽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게 친환경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갔던 거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는 6.9%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 상승하면서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4위로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이 관련된 이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전망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의 아이오닉과 코나 외에도 산타페, 그 다음에 i20, 그 다음에 i30 등이 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현대기아자동차가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 수익을 극대화해서 얼마나 잘 매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겠는데요. 제 주변에서 또 이 무료 카톡방에서도 회원님께서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들어가면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매수하라는 말씀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컨트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눌림을 주는 자리 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만약 여기에서 조정이 나와버린다. 단기적인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온다면은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계좌가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를 잘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를 이제 하기에 이제 요건이 있겠죠. 일단은 시장이 추세가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민감주들도 같이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는지 시장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일선을 깨는지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또는 기관 쪽에서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또는 캔들이 큰 음봉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기아자동차도 뿐만 아니라 현대 자동차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기아자동차를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눌림을 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7월 3일, 7월 7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회원님들께서도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상승한 것까지 해서 보유하셔가지고 11%가 넘는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계좌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께서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좀 빠졌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1년도, 2012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좀 빠졌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기아자동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때요? 꼭 매수를 해서 장기적인 레이스를 펼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가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장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간다 하면은 이 기아자동차 기준을 좀 봤을 때요, 연봉을 봤을 때, 자, 이게죠,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자리요. 이 자리 보시면은 고점이 84,800원이었죠. 84,800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정말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이 대한항공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고 이번에 또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물 경제하고 그 다음에 주식하고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이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이 시장에 보시면은 가는데 시장은 상승해. 근데 실물 경제는 지금 죽겠다고 난리야. 자영업자들 폐업 늘어나고 일자리 감소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는 어때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올라갈 주식이 아닌데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전 주가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보다 3에서 6개월 정도 앞서가고요. 짧게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어떤가요? 앞서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경제하고 주가의 갭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때 대한항공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 쪽에서 일부 국가들이 빗장을 풀었지만은 거기에 가서 어때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한 후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더라도 어때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기 때문에 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지만 여행하신 분들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또 숙박비도 아까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 쪽이 혜택이 되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 쪽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는 보통 비행기 티켓을 어때요? 최소한 6개월 전 또는 길게는 1년 전부터 끊은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6개월 전에 티켓을 끊고 그다음에 가까이 가시는 분들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 이런데 가시는 분들은 보통 적어도 한 달 반 전 이전에 티켓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 티켓 같은 경우도 일반 주가보다도 조금 더 실물보다도 먼저 이 티켓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여행이 이제 막 풀리고 나서 막 가고 막 공항에 어때요? 사람들이 밀집이 되고 몰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공항에 지금 사람들이 없을 때 이 항공주들은 사는 거고 공항에 사람이 많이 붐빈다 하면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왜? 붐비기 전에 사람들이 티켓을 어때요? 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중국 쪽 이쪽은 조금 확산이 다시 한번 되고 있지만 크게 확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하고 그다음에 인도 쪽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두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남미 쪽도 지금 브라질 쪽에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항공사라든가 여행주들이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공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대한항공 국적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장 초반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시장을 보고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잘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어제도 여러분께서 영상을 좀 통해서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어제 9시 23분 정도 24분 했죠. 수급으로 보니 오늘 시장 흐름 별로 일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한 9시 5분 정도에 무료 카톡방에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양호하게 흘러가겠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양호하게 흘러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은 좀 빠졌습니다. 확산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중국도 상승을 했지만은 한국만큼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 아시아 중에서 한국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렇듯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오늘 아침에 관심 종목으로 제가 자연과 환경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서 수돗물 쪽에서 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7.52%까지 상승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또 단기적으로 낼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또 그 당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또 상승 단기적으로 또 단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정보 많이 얻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한 종목은 빼먹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뭐 차트 안 보고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삼성전자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